자, 김태현의 정치쇼 1부에서 여야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재선 고지에 오르셨어요. 자, 그런데 축하를 받는 표정이 다릅니다. 이 김한규 의원은 만면에 지금 뭐 미소가 나도 이기고 탕도 이기고 뭐 그걸 이길 줄 몰랐단 말이야. 뭐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조정은 의원은 아이고 나는 이겼으나 나는 아주 힘들게. 김한규 의원은 표차 여유 있었죠. 저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제가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한 그래요? 35%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야, 네. 85%. 35%. 아, 차이가. 예. 35%요? 네. 야. 네, 정의당이 계셔갖고 예. 득표 수는 64.64%였는데. 예. 35%면 다음 선거도 안 해도 선거 안 해도 되는 되겠네. 수치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티가 전혀 안 나는. 예. 왜냐하면 지역에서 예. 정말 대통령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지역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제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4.3 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했는데 티가 안 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조금 제가 선거를 2020년, 22년, 24년 세 번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걸도 예. 이제 됐으니까 예. 좀 차이점이 예. 그러니까 학생들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예.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예. 야, 이 여론 지형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이게 되게 이례적이었다. 똑같이 2020년에도 이겼는데 예. 그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뭔가 이렇게 크게 바꾸지 않으면 예. 이 지형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겠다. 예.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예. 조정은 의원, 예. 김한규 의원은 35% 차이로 이겼다는데 조정은 의원은 350표 차였나요? 599표? 599표. 350보다 좀 더 되네. 조금 더 했죠. 예, 물론 뭐 저 서울이니까 좀 더 격전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기시긴 했어요. 네. 힘들게. 네. 당은 참패를 하고 그렇죠. 김한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 네. 국민의힘의 거부감이라기보다는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게 총선 참패 책임이 어디에 있냐 이 문제인데. 뭐 대통령, 예. 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저 조정은 뭐 모두 다 책임이 있죠. 뭐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예. 어쨌든 예. 이번 선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겼지만 웃을 수 없는 게 너무 져서 예. 당선인 총회에 참석했을 때도 잘 웃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누구에게 51%의 책임이 있냐라기보단 모두의 책임이었다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고르면 어디가 민심을 우리가 제대로 예. 못 읽은 거죠. 예. 네, 민주주의에서 뭐 책임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거죠.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죄송한데 이게 선거 끝나긴 했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정확한 차이가 32.7이네요. 아, 32.7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마어마한 표차긴 합니다. 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공개 만찬했다고 해요.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위원장을, 그 다음에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선안은 조정은 의원 보시기에. 뭐 추천은 자유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협치라는 그 주제로 예. 비서실장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논의되는데 저는 이거는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김 의원님도 동의하시겠지만 비서실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통령과 가장 친하게 속 얘기를 다 나누는 사이인데 뭐 저희가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국무총리는 다르죠. 국회 예. 인준을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넘어서 지금 선거에 진 마당에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차원에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가장 편한 사람을 고르고 그건 뭐 여든 야든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지금 심한 범죄자가 아닌 한 국무총리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인준도 필요한 거고 과연 국정의 쇄신의 상징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뭐 장제원 비서실장 후보 대통령과 친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건 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저는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다. 근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시죠. 뭐 저는 경륜과 경험에서 굉장히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뭐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죠. 김한길 위원장님이.
예전에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예.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 민주당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카드로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 싶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이 카드? 일단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나은 카드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직전 같은 선거에서 제주인데 또 왜? 이재명 대표하고 또 세게 붙고 그냥 뭐 경쟁을 한 게 아니라 뭐 돌을 치우기로 왔다라든지 이렇게 좀 감정적인 대응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 바로 싸우자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원지사가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님이 이제 후보군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이런 의도라면 뭐 협치의 생각은 전혀 없겠다 했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분위기상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인사를 뭐 김한길 위원장처럼 이런 분을 총리 후보로 한다고 해서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치는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인사들은 사전에 후보군 몇 명을 갖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게 협치인 거지. 예. 이게 정말 여당 인사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랑 협의해서 이분이랑 같이 앞으로 일하는데 민주당에서 괜찮겠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협치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김 의원님에게 크게 동감합니다. 공감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22대를 같이 해야 될 동료 의원님으로서 네. 저는 순서는 반드시 비서실장 임명 그리고 정무수석 임명이 먼저다 싶어요. 항상 그렇죠. 이제 네, 정부 조각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놓고 야당과 대화를 시작해야죠. 예. 그리고 뭐 필요하면 야당 대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하에서 그러면 총리의 어떤 뭐 이름보다는 어떤 뭐 경륜과 어떤 경력을 가진 분이 좋겠냐라는 의견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와 같은 뭐 박영선 장관인가요? 양정철 예.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전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을 언론에 내기 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가면 야당도 호응해주고 뭐 검토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야 좀 우리가 달라졌다 싶은 건데 이걸 이 두 개를 다 빵 내버리니까 민주당도 제가 짐작컨대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뭐지 하는 예. 결국 네. 이제 양정철 전 원장하고 네. 박영선 전 의원의 비서실장 총리 기용소 요건데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더라고요. 조정원 의원은 이 부분. 네, 저는 만우절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했다. 예. 그러니까는 의도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우리 국정 방향은 맞지만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췄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장 넓게 쓰겠다는 걸 누가 비판하겠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도 저는 동의하리라 봅니다.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예. 좀 거칠다는 표현보다 너무 좀 여러 가지로 미숙했다 어.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김한기 의원은 이 보도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박영선, 양정철 설. 네, 그러니까 협치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역시. 네, 그러니까 상대 진영 사람을 데려오면 그게 협치고 상대 진영에서도 동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대통령 정말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예. 그거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다. 예. 원래 여야 관계가 지난 2년 동안 좀 특이하게 진행돼서 그렇지 비공식적으로는 뒤에서 협의를 하고 그래야죠. 의견 구하고 지난 정권 말에도 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2달이 시간이 있잖아요. 취임 전까지. 예. 그 인선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거든요. 사전에. 그러니까 맞아. 보도 하나 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예. 그, 맞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야 관계가 더 경색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은 아실 거예요. 예. 정치를 하셨으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이제 여야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서실장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매일 같이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침 차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정철 원장이 가깝은가? 그러면 더 되게 특이한데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가깝다고 알려져는 있죠. 예. 네. 자, 그런데 앞서 조정원 의원은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 뉴스가 나가는 이제 방식에 대한 절차에 대한 지적. 왜냐하면은 김한기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야당과 사전에 협의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새벽에
꼭두 새벽에 그냥 뭐 언론사 하나 통해서 단독 그리고 탁 나와가지고 그냥 여권을 벌집을 쑤셔놨거든요. 네. 이 방식은 배경 뭐 있다고 보세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전 이게 실수면 실수면. 이 절차와 과정을 단단히 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의도적으로 흘린 거라면 네. 이거는 교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스가 보도된 방식이나 시점을 보면은 전자보다는 뭐 그걸 제가 후자일까? 판단할 후자보다는 상황. 전자. 이건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는 못하지만 뭔가 이제 새벽에 툭 흘러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선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상대 당에 뭐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박영선 장관의 경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툭 던져서 이렇게 간보기 이런 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예. 이제 총선에서 참 어려운 결과가 나왔는데 네. 협치를 해서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민주당과 조율도 좀 필요하고 대화도 하고 민주당도 저는 만약에 짐작컨대 바라건대 이런 노력을 했으면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예. 22대 국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21대보단 이건 좀 굉장히 아쉽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천하람 당선인 제가 인터뷰했을 때 요거 물어보니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이 양정철, 박영선, 기용설 여기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네, 본인이 이제 생각을 얘기했고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매우 무책임하다 생각합니다. 누가요? 천하람 당선인이죠. 예. 네.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공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나 뭐 김한기 의원님이 내일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뭐 대한민국이 부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그러면 뉴스가 안 될까요? 여당 의원이 내일 부도난대.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가 없으면 이런 네.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싶습니다. 예. 김한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 주장. 두 분을 임명하는 게 국가 부도 수준의 상황인가 보네. 근데 저는 뭐 아는 바가 없고 예. 사실 뭐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총선을 참패했는데 그 열흘 동안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뷰하는 저 기자회견하는 의원 한 사람 없다. 네, 저는 뭐 예. 기자회견한 횟수가 저희가 얼마나 반성했느냐의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반성의 의견을 겉으로 표명하는 의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제가 당선인 총회라는 걸 해봤는데요. 저는 그때 뭐 많은 제 언론에서 반성의 기색이 없다 그랬는데 실은 이제 새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21대 없었지만 다시 돌아오신 분들 인사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였고 거기에 중진 초선 의원 할 거 없이 다 손들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로 안 된다. 뭐 1박 2일 한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뼛속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 얘기했고 저도 우리 총선 백서를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정말로 처절한 반성과 5대 개혁안, 7대 개혁안 같은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자. 정말 이거 제가 필요하다면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저도 하겠다. 이게 다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 슬픈 나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졌는지 예. 이건 뭐 대통령 한 분의 실책, 뭐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 또는 뭐 공천의 실책 이게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총선 3번 졌습니다. 연속으로. 3연속 패배는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 수도권의 목표 의석수가 3분의 1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총선에 4분의 1 되고 5분의 1 되고 이러면 죽었다 깨도 과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수도권에서 매력적인 정당이 될 수 있고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예. 이거는 정말 뼈저린 반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민주당도 사실은 큰 선거 2번 연속 진 적이 있잖아요. 불과 2년 전에 대선이랑 저 지방선거. 그때도 민주당에서도 야 이거 왜 졌어 뭐 백서 얘기 나오고 반성 얘기 나오고 했을 텐데 그때랑 지금 총선 참패한 국민의 움직임이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요? 원래 질 때 원인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책임론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저희 대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조금 그러니까 패배 원인에 대해서 네. 근데 원인이 한두 개겠어요. 그렇긴 한데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정쟁적 요소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그냥 봉합을 한 거고 예. 어제 국회에 갔더니 윤상현 의원이 예. 이제 세미나를 한다고 크게 붙였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을 포함해서 몇 분의 보수 예. 인사들이 나와서 보수가 왜 졌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 이런 노력을 하시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근데 윤상현 의원님이 당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의 노력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향후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예. 쉽게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예. 누가 책임이 없고 누가 거기서 자유롭고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하는 세미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하는 것도 예. 저는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거는 세력 뭐 간의 이견 있는 거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 네. 이게 향후 당권과도 좀 연결이 돼 있어 보여서. 네, 뭐 길게 보면 모든 게 다 역사의 책임이죠. 예. 근데 저희는 한 예. 발 더 나가고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6년에 지방선거 있고 예. 27년에 대선 있고 28년에 총선 있잖아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년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3년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2년 남은 거라고 보고요. 하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지금 따질 계좌는 아니고 그걸 묻고 그냥 다음 대선을 향해서 전진하면 되는 건데 네, 국민의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차기 대선 가장 슬픈 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방향이 틀렸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갔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아쉬움의 영역이 아니라 바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의 영역이. 그래서 저는 싸우는 한이 있어도 예. 우리가 왜 졌는가? 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예. 그 전에 우리가 왜 졌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혁신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 혁신을 누가 제일 잘 실현할 수 있는가가 다음 당 지도부 선출의 핵심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당대회가 마치 다음 대선의 조기 전초전 같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뭐 예.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생산적인 게 아니라 파괴적인 우리 큰 전체로 봐서 우리를 쪼그라뜨리는 전당대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선 패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상호 의원님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당에서 새로 고침 연구소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했어요. 여론 지형을. 저는 여전히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단순히 보수 진보로 나누지 않고 국민들을 되게 다양한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6개 그룹으로. 그게 저희의 선거 전략이나 여론 지형을 보는데 중요한 참고 요소가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죠. 하지만 그 사이에 여론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단순히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더라. 저는 승리를 했어도 저희 의원 내부에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요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아프지만 도움이 되더라.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얘기하기 전에 조정훈 의원에게 짧게 질문. 오래 생각하지 말고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당대표 나갑니까? 지금 그런 것도 뭐 답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란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출마할 가능성 생각이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아니요. 지금 제가 손든 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총선 백서 제가 쓰고 싶다. 그래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쓰시고 그럼 당대표 나갑니까? 제가 지금 수도권에 희귀한 재선 의원이 돼버려서요. 이래저래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당 대표 나가겠다라고 손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대 상황은 아니지만 판이 열리면 나는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저는 백서가 잘 팔리면 이해가 됩니다.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지금 뭐 몸살일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살의 상황은 아니다. 네. 당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김한기 의원은 네. 전당대회 나갑니까? 전혀 안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최고위원 때 도전해 볼 만은 하지도 않.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이제 지금 저한테 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막 뭔가를 자리를 얻고 하는 게 예. 원에 있을 때는 그런 거를 해야 되나 차근히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는 거의 다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저만 해도 예. 괜찮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예. 일단 당에 이만큼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예. 민주당 내부도 원래 이렇게 당의 분열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지지층들이 많은 성향이거든요. 또 예.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님 계속 있는 게 그런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위해서는 좋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인기를 끌었던 건 행정을 잘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러면 당대표로서 지난 2년은 어떤가. 사실은 당내 내분도 많고 체포동의안이고 수사받고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오롯이 자기가 능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고 우리 당의 유력한 대통령 주자가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맞다. 거기서 정말 행정력처럼 능력을 보인다, 정치력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고 원외에서 그냥 있으면 예. 그냥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분은 안 좋아하는 상태에서 이게 유지되는 거라 과연 당에도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아까는 참 동의했지만 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저는 상장한 그럴싸한 주식회사인 줄 알았는데 구멍가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당대표가 되고 문제없이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까 우리 김한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지금의 당대표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뭐 지금 30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도 그 스케줄은 계속 펼쳐질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도 뭐 지금 저희가 집 마당에 남의 당 코멘트하기에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지만 민주적 정당이라면 새로운 얼굴과 인물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멋있다.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뜨거운 이슈 하나 다뤄보죠. 두 분이 아마 법사위에서 만나실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아닙니까? 예. 법사위 싫으신가 보다. 법사위 안 하십니까? 네, 안 하려고 합니다. 김한기 의원. 네.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한다는 가정하에 예.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주는 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관례적으로는 여당이 그러니까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예. 요번에는 그래서 지난 21대 이제 하반기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고 그건 왜 그렇죠? 예.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해도 저희가 법학시석이 있으면 다 어차피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다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본회의 갈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결국 2달 정도가 더 걸리느냐 이슈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굳이 그런 시간적인 불편함만 가질 필요는 없다. 차라리 민주당이 오롯이 다 이렇게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거를 바꾸려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다르게 하겠다라고 협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지난번처럼 주면 국회는 그냥 지난 2년처럼 누구나 들으면 좋은 정도의 법안만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통과시켜봤자 오래 걸려서 통과시켜봤자 거부권 행사하고 뭐 식물 국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초반 1년은 최소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력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바꾸려면 여야 간에 뭔가 뭐 영수회담이라든지 여하튼 협치의 분위기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원구성까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전에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해서 이런 저희 당의 입장을 바꿀 만한 카드를 제시해 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생각.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가시면 국회 이퀄 민주당 의총이죠. 그렇잖아요. 뭐 저희 안 들어가도 되죠.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하면 상임위 법사위 쭉쭉쭉 본회의까지 넘어갈 테니까. 근데 이게 과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다음 대선을 또 원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을까? 전 어마어마한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 그렇게 되면 진짜 간사도 할 필요 없다 싶습니다. 교섭단체 권리까지 포기해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시고 100% 결과 책임지세요. 저희가 21대 개원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위 다 주자. 그 얘기에서 나왔었죠 그때. 나중에 대선에 책임져라.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겼거든요 대선. 예. 이 경험치를 기억하셔야 된다. 저희가 법사위 가지겠다, 뭐 운영위원장 가지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충분히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갖고 본회의 상정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조금 거칠고 긴 과정을 통해서 여당과 여야가 합의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안 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치 정치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셔라 싶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한기 의원, 조정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